연필로 먼저 밑그림 그려놓고 이거 터치해도 되죠? 네. 자신 없어. 다 그냥 발라놓고 출발할게요. 백붓으로. 근데 쌤 이게 색깔이 그린인데 이 색상으로 해도 돼요? 네, 지금 색상은 밑그림 그리면서 채색을 올리기 전에 그 명도나 채도를 조절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 종이의 흰색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물이 묻으면 종이가 울죠. 이 종이는 아니지만 캔버스가 우니까 약간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얇게라도 이렇게 한번 바탕칠을 해놓고 들어가면 붓이 더 잘 나가고 색깔 입히기가 좋아요. 네. 자, 그려볼게요. 새의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잎사귀는 좀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새의 위치를 너무 위에다가 너무 끝에다가 하게 되면 이쪽에 나뭇잎을 그릴 범위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나뭇잎의 범위와 새의 위치들 이런 거를 잘 보셔서 새 위치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새의 위치에서 이제 꽃의 위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의 크기와 꽃의 범위를 잘 보시고, 자, 저는 종이가 작으니까 이 바탕재 자체가 크기가 워낙 작으니 그림도 작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바탕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 이 꽃의 범위나 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의 범위가 되고, 이 새의 범위에서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몸통, 자, 이렇게 중심선 이동이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꼬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 다리 있고, 자, 이 새 다리, 이 몸통이 이렇게 몸통의 중심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새 다리가 어느 각도로 있느냐에 따라 그 긴장감이 달라지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작은 나머지 발은 요 위에 있네요. 네, 이렇게 위치만 잡으세요. 그림 그리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려 들어가면서 잡아줘도 괜찮아요. 동백꽃의 중심, 요거 수술의 위치들 중요하겠죠. 중심으로부터 꽃대가, 꽃의 줄기가 어느 방향에서 튀어나오는지 그거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살짝 잎사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동백꽃 옆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잎의 잎사귀 중심, 잎맥 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요거는 뭐 더 작게 크기는 조금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세세하게 그려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얘의 위치, 중요한 아이의 위치를 잡았잖아.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실은 이 가지의 획을 먼저 그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를 먼저 해서 전체 크기의 면분할을 해주면 그림이 쉬워지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그리신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 획을 먼저 그려놨더니 새가 종이 밖으로 튀어나가게 생겼어.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기 전에 얘의 위치, 중요한 주인공의 위치를 딱 잡아주고 얘를 조정을 살짝 해주자 이거죠. 꼭 뭐 사진처럼 요거에 휘는 정도를 막 이렇게 깊게 안 해줘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죠? 그런 거는 그림이 보기 좋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정도는 조금 바꿔도 되죠. 구도상 보기 좋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 이렇게
이쪽으로 뻗는 가지. 난 이거 헷갈리는데 하면 가지와 가지선인지 잎사귀선인지 구별이 안 가. 그럴 때는 밑그림을 아예 가지는 가지 색깔로 그리시고 잎사귀는 잎사귀 색깔로 그리셔도 좋아요. 자기한테 정보가 될 만한 선으로 해주시면 더 낫겠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자, 이쪽. 이 정도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으니까 유추해서 그리세요. 여기에서 잘렸다고 여기 너무 넓어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잎사귀 이따만하게 그리면 새가 또 너무 작아 보이겠죠. 내가 이 동백꽃 주변에 있는 잎사귀의 크기나 잎사귀 여러 개의 잎사귀의 정보를 이용해서 꽃이나 이 새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그 여백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크기를 크게 그려버리면 엉뚱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적당히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좋게 그리는 거와 그리기 싫어서 생략하는 건 또 달라요. 중심 획 그려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잡아주고 됐어. 자, 이쪽에도 살짝 있네. 그럼 그려주고. 자, 이제 형태가 다 됐다. 그죠? 처음부터 너무 작은 붓 쓰지 마시고 큰 붓 쓰시고. 자, 그러면 동박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탕 깔고 그러고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주인공부터 우리 기초반이니까 일단 주인공부터 살짝 기본 색깔 한번 매겨주고 그 다음에 바탕 깔고 다시 기본으로 와서 색깔 덧입히는 쪽으로 가죠. 자, 물감은 물을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물 많이 섞지 말고 올릴게요. 그 도화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 붓의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붓은 물에 담가 놓지 마세요. 네, 붓은 물에 담가 놓으면 빨리 망가진다 그랬죠. 새는 너무 자세하게 일단 그리지 마시고 요 정도만 면 분할을 해 놓으시고 들어갈게요. 꼭 이제 그다음에 색을 바꿀 때는 항상 붓을 깨끗이 씻어서 그 키친타올이나 걸레에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 보세요. 그래서 색이 나오나? 먼저 썼던 색깔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꽃 일단 자신 없으면 그냥 쭉 전체 꽃에서 느껴지는 기본 색깔 있죠? 기본 색을 먼저 한번 발라주세요. 자신 없으면 바로바로 그리면서 내가 색 변화를 줄 수 없겠어. 난 좀 느려.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려. 그러면 이 붉은 동백꽃의 색깔을 한번 먼저 이렇게 쭉 매기세요. 됐지? 야, 이렇게 해도 동백 같다. 그죠? 다 했는데. 다 했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도 돼. 이거 내 거야. 자, 이게 노란색 수술이 꽃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꽃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가 너무 채도 높게 노랗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일단 위치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수술 중앙에 있는 수술의 아랫대가 좀 흰색으로 보인다. 그죠? 자세히 보면 딱히 흰색은 아니야. 꽃 속에 있으니까 여기가
꽃 주변에 있는 색깔이 반사돼서 약간 붉은 기운도 있고, 그렇죠? 요것도 묘사하려고 들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일단 그렇게만 놔두고, 아까 붉은 동백꽃 붉은색 한 가지로만 그렸잖아요. 그걸 이제 3단계 정도의 색깔로 나눠주는 거예요. 3단계라는 거는 이제 명암에 의해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만 잡아주면 입체로 보여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톤이 될 수 있는 것, 밝게 보인다고 해서 흰색만 부욱 쓰시면 안 돼요. 내가 금방 썼던 붉은색보다만 밝게 명도를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조금 더 밝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쪽도 살짝 밝은 면이 있네 하는 부분만 조금 더 밝게 살짝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면 표현을 해야겠죠. 작은 면 그리실 때는 붓을 조금 작은 걸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붓 크기 하나 가지고 진기명기를 부리실 필요는 없어. 근데 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붓을 하나를 가지고 제한해서 하다 보면 내가 붓을 다루는 방법, 요령을 터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단계는 좀 벗어났어 하시면 굳이 뭐 작은 붓을 쓰시고, 자, 어두운 면을 살짝 잡아줬어요. 이 어두운 면 잡는 건 나중에 더 세분화 시킬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면 돼요. 자, 됐다. 그 다음에 안쪽에 살짝 어두운 부분 한 번 더 해줄까? 여기 어두운 부분 한 부분만 더 이렇게 탁 잡을게요. 자, 딱 잡았어. 오케이, 됐고, 이제 잎사귀. 자, 잎사귀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그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서 잎사귀의 밝은 부분이 잎사귀 색깔처럼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보통 잎사귀 그러면 녹색으로 그냥 쭉 다 칠해버리시는 경향이 있죠. 밝게 보이는 부분은 밝게 명도 조절을 하세요. 하늘색을 조금 더 강조해서 써볼게요. 붓을 쓰시면서 어느 쪽에 힘을 줬다, 어느 쪽으로 힘을 빼느냐에 따라 붓터치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잎의 느낌을 좀 표현해 보세요. 제가 나뭇잎에 보이지 않는 붉은색을 넣었어. 그 붉은색을 제가 딱 넣으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붉은색이? 보이는 것 같죠? 네. 아, 그래? 보이는구나. 이게 꽃이 여기만 있진 않겠죠? 이 주변에도 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붉은색을 이 잎사귀에 좀 써주면, 이 동백꽃 잎사귀 자체가 약간 광이 있는 거 보면 주변에 색이나 빛의 반사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녹색의 지루함도 조금 변화롭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도 밝은 거 흰색으로 그리시지 마시고 푸른 하늘이 반사되는 것처럼 쭉쭉 그려주면 뭔가 그러죠. 반사되는 것 같아요. 확 반사가 와. 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는 공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뭇잎에서 반사되는 색으로 인해서 다른 공간을
내가 여기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 어두운 부분들 먼저 한번 잡아주고, 자, 스케치북이에요? 네, 다행이죠? 오래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내 거 아니면 일어날라 그러. 자, 일단 위치 뜩 잡아주고, 어차피 배경을 칠하면 이 나뭇가지에 가는 선들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런 나뭇가지의 잔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 나눠지면 이 나눠지는 부분을 또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칠해야 되잖아. 귀찮죠? 그런 것들, 귀찮은 어떤 행동들, 시간이 많이 가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을 먼저 한번 칠해주는 게 좋겠죠. 칠해놓고 선이야 뭐 약간 다시 다듬으면 되죠. 그죠? 네. 자, 배경색 한번 살짝 밀어 넣어 볼까요? 그리면서 배경색을 남겨서 이쪽 어깨를 살짝 살렸어요. 자, 부리가 좀 길어졌어. 그죠? 이럴 때 깎아. 배경으로. 그럼 되지. 그죠? 나뭇가지도 밝은 면을 살짝 남기면서 바탕색을 칠해주시면 이 밝은 색 남긴 면이 뭐가 돼? 나뭇가지의 밝은 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 진행을 하는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편하죠. 자, 여기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 난 싫더라. 그러시면, 그러니까 마른 붓으로 이건 좀 젖어 있는데 마른 붓을 이용해서 얘네가 마르기 전에 이거는 몇 번 해드렸죠. 근데 이게 마른 붓으로 하셔야 이게 뽀샵 효과가 훨씬 더 잘 납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뭐야? 붓털이 빠져버렸네. 일쳤네. 손으로 그냥 해야지. 마르기 전에 빨리 해야 되네요. 네, 마르기 전에 하셔야 돼요.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칠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붓에 물기를 조금 닦아가면서 툭툭툭툭 쳐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배경색 칠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안으로 좀 내가 그리는 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괜찮아요. 그거 겁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쓱 들어갔어. 들어가면 또 들어간 대로 또 멋있어. 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내 성격에 안 맞아. 뭔가 명확했으면 좋겠어. 그 위에 밝은 잎사귀면 있죠. 밝은 잎사귀면이 보이시잖아. 그죠? 그 면을 나중에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밝은 잎사귀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다시 이 잎사귀는 들어 올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 번에 끝내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붓터치 한 번에 여러 번 그려. 한 번만 그리지. 그렇게 하면 내가 들인 공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밝았어.
야, 좋다잉. 자, 이 잎사귀 끝의 색깔과 배경 색깔이 비슷해지니까 여기에 밝은 거와 어두운 것들이 나와도 쑥 멀리 가시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초반에는 내가 색을 다루는 힘이 많지 않아서 좀 제한된 색으로 그려야겠다 하고 제한색을 선택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는 이 색깔을 조금 더 색깔 예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예쁜 색깔을 선택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거 막 애쓰고 이 범위 내에 있는 제한색 4가지, 5가지 안에서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긴 좀 쉽죠. 어렵지 않아. 자, 됐다. 그죠? 응, 안 됐네. 하나만 더 할까? 자, 새 머리가 조금 정리가 돼야죠. 그죠? 새 머리 윗부분 조금 배경색 어둡게 써서, 자, 이럴 때 손 덜덜덜덜덜 떨리잖아. 그치? 그럴 때는 새끼손가락 힘을 빌려서, 자, 배경 색깔 형태 살짝 먹어 들어가면 빛처럼 느껴지니까, 그렇다고 그 색을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다 보니 손 덜덜 떨려서 남아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아까 이쪽에 한 것처럼 밝은 색 한번 찍어주시면 되니까, 그럼 나는 안 되지 하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자, 무조건 어둡게 배경을 먼저 깔고 하지 말고 그러지. 입체를 하고 네, 대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배경을 이런 식으로 깔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꼭 한 가지 방법만 네. 고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활용하세요. 자, 위치만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인상은 나중에 잡을게요. 네. 이게 또 어려운 느낌이 딱 드네. 뭐가 어려워요. 다 쉬워요. 자, 눈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됐다. 해볼까요? 네. 네, 다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시고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